혜택을 준 것인데 공익이라는 핑계로 지금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것 관련해서 지금 9일날 추가 출석이 있습니다. 추가 출석이 있기 때문에 그 최순실 광고회사를 통해서 대기업 광고 갈취한 것은 증거가 100%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문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 회사가 바로 포스코와 KT입니다. 이건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공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출석이 가능한 현 조건에서는 포스코와 KT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또 전략적으로도 증인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넣어야 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유라가 잡히는 새로운 상황이 지금 생겼습니다. 지금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최대한 출석 거부 위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 카드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유라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한국에 변호사 선임하고 또 신병 인도 그 재판 붙고 하면은 지금 유병헌 딸 유섬나 케이스처럼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유라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덴마크를 안 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에 이왕 덴마크에서 받느니 한국에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압박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국회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독일하고 덴마크가 지금 우리 사건에 두 가지 연관된 국가인데요. 그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 검찰은 이게 한국에서 얼마나 뜨거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독일과 덴마크 국민한테 정확히 알려야 되고, 그래서 독일에 가서도 그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덴마크 독일 현장 청문회를 추진할 때 아울러서 독일 의회와 덴마크 의회를 우리가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들을 만나서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일이다. 덴마크와 독일의 의회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우리가 강력히 표명을 해야 거기 검찰도 우리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외교행위나 행랑 통해서 전달되는 그 정도 내용으로는 우리 의지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행정적인 것으로만 형식적으로 지금 일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지난번에 가습기 특위 관련해서 그 영국 검찰과 의회를 방문했을 때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그런 지금 실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우리 국조특위에서 독일과 덴마크 현장 조사 청문회 추진하는 걸로 결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재훈입니다. 국회 특조 기간 연장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게 돌발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연장해야 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하면은 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정적으로 보면 1월 13일 날 본회의를 원내대표 합의만 하면 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원내대표께 좀 강력하게 4당 합의로 좀 이렇게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위증 고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굽니까? 홍영표, 홍한선, 문영표 우리가 위증 고발을 했고요. 요청에 의해서 오늘 또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을 와서 하게 됩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장자 장모와 최순실이 가깝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김경수 각장은 유철균 교수에게 최순실이 직접 소개를 하면서 최순실과 정유라가 유철균 교수를 만났다. 이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사람도 위증 고발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검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되면 위증 고발 요청이 속출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돌발 변수가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금 특검에서 계속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검과 발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 국민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한국에 소환되면 정유라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이 사람입니다. 우리 청문회에 세워야 되겠고
또 이대 특혜 입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제적 진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 세월호 7시간도 아직까지 우리가 숙제를 국민들께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본격적인 여론전을 피고 있습니다. 2차 기자간담회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동요하게 되고 특검 수사 이전에 또 한 번 국론이 분열되고 이 문제로 시끄러워질 수가 있으니 우리 청문회에서는 정말 30일이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이런 증인들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청문위원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 측에서는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께 강력하게 기간 연장을 요청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의원님.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장제원. 지금까지 이런저런 평가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균형된 시각에서 이 특조를 잘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추가 안건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청문위원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안건 제안 제목은 국조 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측에 새누리당 간사가 국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을 만큼 그리고 국조 진상 방해를 하러 들어왔다는 그런 의심을 살 만큼 여당의 간사의 역할이 참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정윤섭 의원님께서 또 새로운 간사가 되셔서 이제 합리적인 여당 간사님, 새누리당 간사님을 모시고 뭔가 이제 국조특위가 새로운 전기점을 맞았는데 저런 훌륭한 간사님을 모시고 이 국조를 모시자마자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특검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진실을 잘 밝히고 있고 그럴 것 기대되지만 특조의 또 한계는 그러니까 특검의 한계는 국민들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청문회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는 대로 또 약간의 진실의 퍼즐을 찾아내면 찾아낸 대로 국민들에게 이 국정농단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특검과 국조가 상호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조가 마치기 전까지 우리 청문회 그러니까 특검이 마치기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국조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연장을 해서 특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조 기간 한 달 연장을 제안하는 안건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달라는 요청을 저희 특위 이름으로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2월 29일 날 한 의원님만 빼놓고 저희 여야 특위위원님 전원 찬성으로 저희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더랬습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등의 국정농단 세력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의장님이 12월 29일 날 직권상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아주 유감스럽게도 새 당의 원내대표님들이 지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 해서 이 강제구인법이 이제 불발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행히 국회가 열리니까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서 여야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결을 오늘 위원회에서 하면은 의장님이나 각 당의 대표들이 이 부분을 존중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드리면은 두 가지 추가 안건을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국조 기간 연장건과 두 번째로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